각자 문법의 큰 틀을 나누는 기준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고등부 문법에서 큰 틀을 봤을 때 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가장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과일 것 같아요. 조동사가. 여태까지 문법을 보면 선생님이 되게 암기를 많이 강조했는데 그래도 이해가 70%, 암기가 30% 정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또 많은 반발을 하겠죠. 뭐 100% 암기였다는 둥. 근데 선생님 생각은 여튼 그래요. 근데 조동사는 좀 반대로 이해가 30%, 암기가 70%. 결국 또 암기를 강조하는 꼴이 됐는데 조동사는 여튼 큰 틀에 들어가며 이해 30%, 암기 70% 정도를 해줘야 되는 과.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막 집중해서 들을 필요는 없고 가볍게 정리하는 마음에서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동사는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을 짚고 시작합시다. 자, 공부 포인트. 고등부에서 조동사를 배우면 뭐를 집중해서 봐야 되냐? 그거를 배우기 전에 일단 조동사는 can, may, might, must, should 같은 종류들이 있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동사에 양념을 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먹다. 너무 단조롭잖아. 먹을 수 있다, 먹을지도 모른다, 먹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동사에 양념을 쳐줘서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밥에 깨를 뿌려도 되고 고추장을 비벼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럼 깨, 고추장, 소금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지. 자, 이런 게 조동사인데 조동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의미예요. 이 갖가지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왜냐? 이것들이 한 가지 의미만 갖고 있으면 좋은데 뭐 두 가지, 많게는 세 가지까지 의미를 갖고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 또 때로는 헷갈리게 만드는 조동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조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고등부에서 조동사를 잘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야. 알겠지? 그럼 조동사 한번 기본 중에 기본부터 보면서 시작합시다. 자, 이 양념이 날 양념으로 쓰되 이러한 규칙만 지켜줘라는 몇 가지? 세 가지의 자존심을 갖고 왔어요. 나를 밥에 뿌려도 되는데 나를 밥에 비벼도 되는데 이것만 지켜줘. 그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보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만 써달라는 거야. 무조건. 다 알겠지만 자, can, wrote. 과거형이니까 wrote 쓸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얘는 조동사니까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고. 아, 그럼 과거는요? 그럴 때는 조동사를 바꿔줘야 돼. 조동사를 바꿔줘서 과거를 나타내되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조동사는 형태 변화시키지 말아달라고 했어. 내 모습을 변화시키지 마라. 뭔 뜻이냐? he가 있으니까 뒤에 s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태 변화시키지 말아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may스가 아니라 may study로, may로 써줘야 돼. 형태 무조건 안 돼. 앞에 뭐가 오든지 간에.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내건 규칙이 나 두 개 나란히 쓰지 마세요. can may 쓰지 마세요. will may 쓰지 마세요. will can 쓰지 마세요. 이런 규칙을 건 거야. 그래서 살짝 변형을 해서 쓰기도 하지. 자, 예를 들어서 will은 미래의 형태를 나타내니까 조동사랑 같이 쓰일 일이 많은데 will can이 안 되다 보니까 will be able to를 많이 쓰고 will must가 안 되다 보니까 will have to로 바꿔 쓰는 살짝의 꼼수가 있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조동사하고 조동사 두 개는 나란히 쓸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규칙은 반드시 조동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기억해줘야 되는 포인트예요. 자, 고등부에서는 일일이 조동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배우지는 않을 거야. 그거는 중등부 조동사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 그 의미를 잘 모르겠다면 고등부에서는 우리 큰 틀에서 어떠한 것들이 내가 고등부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시제 바로 알기 가기. 조동사에는 이 시제를 바로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can의 과거형이 뭐예요? 라고 하면 다 대답할 줄 알아. could요. 그러면 may는요? might요. will은요? would요.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맞는 말이야. 자, 근데 예시를 하나 들어보고 가자. It may be true. 그것은 사실일지도 몰라. It might be true. 그것은 사실일지도 몰라. 해석이 똑같지. 얘는 분명히 과거형인데 과거를 나타내지를 않네.
He can play the piano. 그럼 피아노 칠 수 있어요. He could play the piano. 그럼 피아노 칠 수 있어요. 다르질 않네. 다를 때도 있어. 왜? 얘네들이 가지는 의미가 다양하니까. 근데 같을 때도 있어.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과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하는 역할이 뭐냐? 얘네들은 형식적인 과거의 형태일 때가 더 많다는 거. 정말 뭐뭐였었다라는 의미, 과거의 의미보다는 형식적인 과거의 형태일 때가 많아요. 또 형식적인 과거의 형태일 때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 삐용 하면서 물음표 그리면서 무슨 소린가 하죠. 자, 예시 한번 봅시다. I told him that I will one day a pretty girl. 나는 말했다 그에게 무엇을? 이쁜 여자 데이트 할 거라고. 여기서 뭐냐? 이 대시 왜 쓰인 거야? 말했다 그에게 무엇을? 직접 목적어가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돼서지 명사 쓰는 자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돼서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지? 종속절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여기 쓰이는 지금 이 동사는 종속절의 동사가 될 것이고 여기 쓰인 told는 이 문장 자체 중심이니까 주절의 동사가 될 거야. 그러면은 시제가 같으니까 주절과 종속절의 동사는 일치를 해줘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will을 안 쓰고 would를 쓰게 되는 거야. 근데 의미 자체는 뭐뭐일 것이다 라는 같은 의미를 똑같이 갖고 가겠지. 이게 그 형식적인 과거의 형태야. 무슨 말인지 이해될지?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를 일치시켜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 쓰는 거. 하지만 일치시킨다고 해서 의미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잖아. 이거 우리가 시제 일치 편에서 배웠었지. 기억이 안 나면 또 시제 편 한번 클릭해 볼 수 있으면 좋은 생각일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게 형식적인 과거의 형태라면 진짜 과거 형태는 어떻게 쓰냐? 조동사 플러스 have 플러스 pp의 형태로 쓴다는 거. 조동사니까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쓰는 거 맞잖아. 동사 원형. 그리고 플러스 pp.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일단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has는 쓸 수가 없어요. has pp 완료 형태로. have 플러스 pp로. 자, 이 조동사 플러스 have pp의 형태도 다양한 의미를 갖겠지. 앞에 뭐를 쓰냐에 따라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둬야지 내가 있어요 라고 설명해서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겠어. 꼭 책에서 조동사 플러스 have 플러스 pp는 쓰이는 조동사들이 뭐가 있으며 그 의미는 어떻게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자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서 배울 건 뭐냐면 조동사에 헷갈리는 표현들에 대해서 볼 거야. 헷갈리는 표현들은 많겠지만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몇 개만 뽑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했으면 해서. 자, cannot have pp. 이거랑 뭐랑 헷갈리냐? couldn't have pp랑 헷갈려요. cannot have pp는 뭐뭐 했었을 리 없다. 과거 사실의 반대. couldn't have pp는 할 수 없었을 텐데의 차이가 있어. 자, 그리고 또 뭐가 헷갈릴 수 있냐? may, might, well. may, might, as well. as가 붙네. 요 차이가 있지. 자, 얘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얘는 뭐뭐 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 차이. 굉장히 비슷하지. 지금 보면은 must dance는 뭐뭐 해선 안 된다.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 없다. 이건 뭐 중학교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고 cannot but 플러스 동사 원형은 cannot help ing랑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but이 쓰였냐 help가 쓰였냐에 따라서 동사 원형이 쓰였냐 ing가 쓰이냐 이렇게 의미가 아니라 쓰이는 단어의 형태가 조금 다니죠. 근데 얘는 의미가 뭐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되고 또 rest, tha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 하지 않도록 이런 거는 진짜 암기를 안 하면 기억할 수가 없죠. 이런 단어가 여러분한테 친숙할 리도 없고요. 근데 알아두면 해석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안 알아두면 해석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used to 플러스 V, be used to 플러스 be, be used to 플러스 ing.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 자, 그 다음에 be used to ing는 뭐뭐에 익숙하다. 이 형태를 꼭 기억해야 돼. 지금 여기 보면 얘는 비동사 쓰이고 있고 저 앞에 건 안 쓰고 있죠. 자, used to 플러스 V. 얘는 여기서 끊는 거야. 사용되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가 되겠네. 능동태니까 사용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얘 같은 경우는 be used니까 수동태지. 사용되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쓰이게 되겠어. 요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해요.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고등부 단골 손님. 기본 중에 기본 맨날 나와. 맨날. 지겹도록 나와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꼭 확실히 기억해 두고 가세요. 알겠지? 여기 있는 표현들도 반드시 알아두고 가면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자, 근데 말했지만 이거 외에도 헷갈리는 표현은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현을 책에 있는 것들, 고문태즈 책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좀 친숙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면 조동사의 should 생략이야.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조동사 강의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등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조동사에 있어서. 이 should가 언제 생략이 되냐. 자, 첫 번째는 요구, 주장, 제안, 명령, 동사나 명사가 앞에 쓰이고 대시 쓰이고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쓰였을 때요. 동사가 쓰이고 나서 이 대시니까 이 대는 접속사의 대시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it is 플러스 이성 판단의 형용사를 쓰고 뒤의 형태는 똑같아요. 이때도 우리가 should를 생략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요구, 주장, 제안, 명령 동사가 뭐냐? 이러한 동사들이에요. insist, propose, recommend, advise, wish, require, ask. 그럼 명사는요? 얘 명사 형태로 바꿔봐. insist는 주장하다 뭐 이런 거니까 suggestion, propose는 proposal, recommend는 recommendation, advice는 이 sc로 바꾸면 명사 되겠지? wish 똑같고 require, request 이런 식으로 명사 형태로 바꿔서 쓰면 똑같아. 자, 그럼 여기서 이성 판단의 형용사는 뭘까? important, necessary, essential, vital, imperative 이런 단어들의 형용사가 쓰이면 우리가 뭐한다? 대 쓰고 생략한다. 간단히 예시 한번 봅시다. I insist that 나는 주장한다. 무엇을? 접속사에 된 나왔죠? 김치 not be kept. not be kept. 어때? 입에 감겨? 안 감기지? 굉장히 어색하죠? 왜? 여기 should가 생략됐으니까. 김치, 여기가 아니다. 김치 should not be kept. 이렇게 되면 이제 입에 감기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게 should가 생략됐으니까 이게 말이 되겠구나. 그럼 보통 고등부에서는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 여기 B 자리에 김치 있으니까 is냐 B냐 이런 문제를 자주 내게 돼요. 그럼 우리 어감상 김치 is not kept in the freezer. is를 쓰는 게 훨씬 더 친숙하지. 하지만 여긴 뭐야? should가 생략된 거니까 B를 쓰는 게 정답이겠지.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와. 여기도 보게 되면은 it is vital. 중요하다. that the food be prepared under hygienic condition. 위생적인 상태에서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도 뭐가 생략됐어? food 뒤에 should가 생략된 거지. 그러니까 should be prepared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지. 자, 질문은 어떻게 나온다? 이 B가 아니라 is냐 B냐라는 문제를 내게 된다. 근데 이때 food is prepared 입에 촥촥 감기잖아. 근데 B는 잘 안 감기니까. 하지만 should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답은 뭐다? B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등부에서 굉장히 많이 묻게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지식들. 조동사에서는 고등부 조동사에서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런 동사들은 또한 반드시 기억해 줘야겠지. 그리고 요 대시 쓰이고 나면 이러한 문장 속에서 should가 생략된다라는 거. 자, 여태까지 우리 고등부에서 중요한 조동사들을 봤어. 강의도 굉장히 짧고 간략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남은 건 뭐냐?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는 거. 조동사엔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기억해 주는 것과 이러한 동사의 종류 그리고 이러한 문장들에 친숙해지는 일이 남았겠지. 여기서 살짝만 바뀌면 너네 못 알아보잖아. 엄마 화장법이 바뀌면 엄마를 못 알아보는 것과 똑같은 경우잖아.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 꼭 친숙해지시고 나서 우리 문제 문법 한번 들어보자. 알겠지?